건강이 뭐냐고 하면 좀 막연한데 병이 없는 게 건강이지 뭐 아픈 데가 없는 게 건강이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원리적으로 딱 얘기하면은 적절한 자극에 의해서 잘 통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기혈순환, 뭐 심신이 잘 통하는 상태가 건강이다. 뭐 이렇게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타워월드협회 이여명 회장입니다. 이번 달은 섭생법에 대해서 특강을 좀 준비했습니다. 뭐 섭생법이라 하니까 맛있는 거 많이 소개해 드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뭐 잘 먹는 법도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맛있게 먹는 방법,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체질을 만드는 방법, 덜 먹어서 효율적으로 인체를 만드는 그런 방법을 주로 많이 소개해 드릴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저희 단체가 포브레인 생활수행이라고 그래가지고 내면을 깨우는 공부를 하는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외부를 변화시키거나 뭐 외적인 물질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내면의 그 잠재력을 일깨우는 공부를 하는 그 내면의 연금술을 공부하는 단체입니다. 그게 이제 인체를 4가지 요소로 이렇게 구분해서 4가지 차원에서 잠재력을 깨우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성 에너지를 깨우는 성 공부하는 게 있고, 그 다음 육체 에너지를 깨우는 몸신 수련, 감정 에너지를 깨우는 내면의 연금술이죠. 소주천이라고 그래가지고 에너지 전문 수련입니다. 그리고 두뇌를 깨우는, 정신을 깨우는 함께 창조 워크숍, 이런 공부 과정들이 있습니다. 연금술이라고 그래가지고 변화를 추구하는 이런 공부가 크게 나누면은 이제 외단, 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주로 외부의 물질을 변화시키거나 외부의 물질을 의존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이런 조류가 있고, 내면의 그 잠재력을 깨워서 건강장생, 더 나아가서 이제 불멸이라든가 깨달음을 추구하는 이런 공부가 전통적으로 내단이라고 하죠. 그죠? 흔히들 우리가 어떤 변화를 주는 신통반통한 어떤 물질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물질들을 고래로부터 이제 많이 추구해왔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현자의 돌이라고 해가지고 연금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현자의 돌을 불멸을 주고 장생을 주는, 또 영생을 주는 이런 물질들을 많이 추구를 했었습니다. 이야기에도 많이 나오죠. 우리가 뭐 알라딘 앰프 얘기 잘 아시죠? 그죠? 금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고, 소원을 얘기하면 또 뚝딱 다 들어주고, 그런 이야기 잘 아시죠? 동양에서는 도쿄의 방망이 이야기 있잖아요. 그 방망이 있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걸 그냥 뚝딱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변화를 주는 것이 외부에 있고, 또 어떤 그런 물질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게 이제 외단인데, 내면의 연금술은 그것을 이제 내면에서 찾습니다. 금 나와라 뚝딱 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가 4가지의 자극, 적절한 자극, 그 자극이 한두 번 가지고 안 되겠죠. 그죠? 반복적인 어떤 그 연단을 통해서 내면의 이제 잠재력들이 깨어나는 거죠. 의외로 우리가 현자의 돌, 뭐 알라딘 램프, 먼 데인 줄 알았는데 상당히 쉽습니다. 이 적절한 자극의 반복을 통해서 내면의 어떤 그 잠재력, 내부의 무한한 가치, 이러한 것들이 개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 자극을 이제 적절하게 잘 변화가 일어나도록 조절하는 것이 이게 불조절이겠죠. 불조절. 음식이나 뭐 여러 가지 금속을 재련할 때도 이 불을 통해서 하죠. 그죠? 불을 통해서 주로 연단을 하죠. 그 과정에서 이 불조절이 상당히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이 내면의 잠재력을 깨우는데도 적절한 자극, 그리고 자극의 강도를 얼마나 적절하게 줄 것이냐, 이것만 잘 연구하시면은 진짜 엄청난 변화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포브레인 잠재력이 완전히 개발되고 하나로 통합이 돼서 궁극적으로 희구하는 행복과 자유, 불멸까지도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체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적절한 자극을 하면 이제 잘 통하고 순환이 되면서 이 포브레인 잠재력이 개발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제 4가지 차원에서 잘 통하느냐, 잘 순환되느냐, 이것이 얼마나 이제 포브레인 잠재력이 개발되느냐의 관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개발되는 단계에 따라서 제가 3승 9단계의 그 발전 과정을 포브레인 수준에서 다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내면의 불멸, 내면의 금, 내면의 어떤 영원성을 이제 공부하는 과정을 배우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참고 자료들이 많습니다. 건강과 수련에 관련된 요소들이 있고,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복뇌건강법이에요. 기적의 복뇌건강법. 복뇌를 개발하는 종합적이고 쉬운 방법들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에너지 연금술을 익히는 책들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충전되는 에너지 오르가즘 비법.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녀경을 실질적으로, 종합적으로 번역을 해서 해설을 해놓은 책이에요. 이것도 상당히 읽으시면은 침실의 경전으로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동영상 강좌들도 많고, 지금 이제 팟캐스트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것만 공부해도 상당한 공부가 되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특강이라든가 포브레인 정규 과정을 필요로 하고 관심 있는 분야부터 입문해서 공부하시면은 내면의 그런 부자가 되실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내적인 에너지, 잠재력을 깨울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몸의 원리에 근거해서 생활건강 4종 세트 이렇게 제가 개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에너지 개발하는 기구로는 음방울이 이제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제 곧 쌍방울도 나옵니다. 음방울보다 훨씬 진동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죠. 남성들 성에너지 단련하고 깨우는 기구는 기억도, 역시 이제 편리하게 생활 속에서 수련하기 쉽게 최근에 이제 미니 기억도도 제가 이제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구를 적절하게 활용하시면은 쉽게 좀 편리하게 내면의 그런 건강이라든가 잠재력을 깨우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잖아요. 그죠? 도구를 잘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과 다르게 이런 문명을 건설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적절하게 도구를 좀 활용하는 것도 지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 수준을 좀 알아야 돼요. 건강 얘기는 많이 하는데 건강이 뭔지 막상 물으면 잘 모르고, 또 자기가 어느 정도의 그 상태에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기준을 좀 공부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위치를 파악하고 자기가 변해나가는 새로운 목표를 적절하게 또 잡을 수 있겠죠. 그죠? 건강이 뭐냐고 하면 좀 막연한데, 병이 없는 게 건강이지, 아픈 데가 없는 게 건강이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원리적으로 딱 얘기하면은 적절한 자극에 의해서 잘 통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기혈순환, 심신이 잘 통하는 상태가 건강이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의 그 건강의 정의를 보면은 육체적인 안녕, 감정적인 안녕, 그다음에 정신적인 안녕,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는 좀 빼먹었죠. 성적인 행복. 그것도 더해야 되겠죠. 결국 포브레인이 행복하고 잘 운영되는 상태라고 이제 정의가 된 건데, 좋은 얘기지만 좀 막연하죠. 육체적인 안녕이 어떤 상태인지 구체적인 정의가 없기 때문에 좀 막연한 정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남한테 의존하면서 생활하는 단계, 이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대소변이라든가 의식주 여러 가지 해결하는 거를 남의 도움 없이 생활할 수 없는 단계. 이게 7, 8년 정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살다가 죽어요. 생각보다 많죠. 평균입니다, 평균. 우리 아버님만 해도 사실 뇌졸중이 와가지고 9년 동안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본인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주변 사람까지 상당히 그 고통을 많이 겪죠. 이제 2단계는 쇠약한 신체. 병이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있는 상태예요. 근데 나이 들면은 병이 몇 가지씩은 다 있죠. 그죠? 나이가 안 들어도 한두 가지씩 불편한 데 다 있죠. 여기 보면은 노인의 만성질환 수가 3개 이상 45% 정도, 2개 24%, 1개 20%, 없음 한 10% 정도 됩니다. 야, 그래도 없음이 10% 정도 되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없음 한 사람이 이제 건강체질에 속하죠. 그러니까 건강체질이 불편한 데를 크게 못 느끼는 이 건강체질인 사람이 한 5에서 한 10%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섭생법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이런 에너지 체질, 그 에너지를 많이 활용하고 음식은 좀 많이 줄이는 이런 식습관으로 이제 바뀌는 것을 오늘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이렇게 활용하는, 몸이 상당히 진짜 경쾌하고 날아갈 듯이 가볍고 이런 체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몸짓수련 같은 거 하는 사람들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상당히 가벼워지는 걸 느낍니다. 다리가 없어지는 듯한 그런 체험을 해요. 구름 위를 이렇게 좀 걸어가는 듯한, 건강 상태가 좋을 때는 그런 체험까지 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늘로 날아갈까봐 좀 잡아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영성체질, 신선체질이죠. 신선체질. 물질적인 의존이 많이 줄고 영적 체험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소수죠. 우리가 이제 죽게 되는 원인이 좀 궁금할 겁니다. 여기 보면은 1위에서 10위까지 사망 원인이 있어요. 첫째가 암입니다. 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가 무서워가지고 지금 조심하실 텐데 코로나보다 훨씬 무서운 내가 존재들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암으로 하루 죽는 사람이 217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즘에 코로나로 죽는 사람이 평균 3명 정도 돼요. 3명. 옛날에는 적었는데 요즘에 약간 좀 많아졌어요. 3명. 그럼 암은 지금 코로나보다 얼마나 더 무섭습니까? 하루에 217명이 암으로 죽어요. 근데 사람들이 겁이 없어. 무서운 존재가 도처에 있는데 무서워하질 않아. 나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막상 무섭지 않는데 그 존재는 너무 무서워하고 진짜 무서운 존재가 도처에 깔려 있는데 겁 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자살로 죽는 사람이 하루에 38명. 코로나보다 12배가 위험합니다. 다른 것도 많아요. 여기 10위 안에 드는 거는 다 지금 코로나보다 무서운 존재들이에요, 지금. 여기 심장병, 폐렴, 자살, 당뇨병, 간질환, 고혈압, 교통사고가 10일인데 하루에 10명이야. 코로나보다 3배 위험해요, 3배.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여기 밖에 다니는 차가 더 무서운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무서워합니까, 차? 젊은이들이 보니까 여기 보면은 자살, 그 다음에 운수사고 이런 걸로 많이 죽어요, 지금. 늙은 사람들은 주로 암이나 뭐 이런 퇴행성 질환으로 사망을 많이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여기 지금 자살이나 운수사고 이런 병으로 지금 많이 죽고 있어요. 이런 거에 비하면 코로나는 상당히 점잖죠? 차에 비하면 완전히 이거 신사죠? 차는 이건 뭐 젊고 늙고를 가리지 않고 막 다 죽입니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나는 차를 안 타니까 위험이 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차대 사람 사고가 20%고 차대차 비율이 70%예요. 차대차 사고가 더 많이 나는데 중상자나 죽는 사람은 비슷해요. 지금 사망자 수 보면은 5,000명 이상으로 비슷하죠. 길 가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는 거야. 길 가는 사람이. 왜냐하면 차가 사고 나면 잘 안 죽는데 차가 사람 박으면은 쉽게 죽죠. 그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시속 60km일 때는 사망 가능성이 85%고 시속 50km 달릴 때는 사망률이 55%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교통사고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죠. 교통사고도 조심하면 줄고 조심 안 하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살리는 길은 지금 코로나 조심시키듯이 가속을 많이 단속하고 사람 간 거리 두기보다는 차 간 거리 두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훨씬 죽는 사람을 줄이고 특히 젊은 사람 죽는 거를 현저하게 더 줄일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담배, 술 때문에 하루에 10명 이상씩 관련해서 더 죽어요. 그리고 암이라든가 여러 질병들이 담배, 술 때문에 많이 걸리죠. 얼마나 위험한 물질입니까? 내가 뭐 코로나를 뭐 조심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이런 존재들이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갖고 자기 몸을 더 종합적으로 더 보호해야 되는 그런 자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뭐 사고든 질병이든 건강하고 연관이 돼 있거든. 건강하고. 내가 건강 체질이면은 외부의 적이 쉽게 침투를 못하고 해를 잘 못 끼치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의사가 병균이 사람 몸에 뛰어들어 병을 일으킨다는 관념을 이제는 내려놓을 때도 되었다. 근대 병리학의 창시자. 병원체는 자신들이 살아갈 서식지인 병든 조직을 찾고 있는 것 뿐이다. 모기가 오염된 물을 찾는 것이지 모기가 오염된 물의 원인이 아닌 것처럼. 모기가 오염된 물에서 이제 먹을 게 있으니까 어슬렁어슬렁거리지 모기가 어슬렁어슬렁거려서 물이 오염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외부의 뭐 전염병이 됐든 기타 질병이 됐든 사고도 마찬가지죠. 사고도 내가 부주의할 때 많이 생기죠. 그죠? 건강하지 못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주의를 잘 기울 수 없잖아요. 운전할 때도 그죠? 졸음운전 하게 되고 그죠? 피곤할 때 운전하면 사고 잘 나지 않습니까? 그 핵심은 뭐냐? 내가 얼마나 이제 건강 체질을 가꾸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 몸을 보호하고 행복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건강 체질을 만드는 요소가 크게 나눠서 4가지의 자극. 성적인 자극, 여기 육체적인 자극, 감정적인 자극, 그 다음에 여기 정신적인 자극. 그 4가지가 골고루 잘 충족이 돼야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겠죠. 그죠? 어느 한 가지 가지고 잘 안 되겠죠. 그죠? 4가지를 삶 속에서 종합적으로 추구할 때 건강을 균형 있게 잘 추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주로 식생활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이 식생활이 되게 중요하죠. 현대의학의 시조, 테스형이, 히포크라테스도 테스형이네요. 그러고 보니. 소크라테스만 테스형이 아니고.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약보다 음식이 더 낫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뭐 이런 말 하니까 또 음식으로 모든 병을 고친다. 또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많은데 음식만으로는 또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전 4가지가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잘 추가가 돼야 된다.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허준 선생님 보면은 이제 의사 종류가 9가지 있다고 그랬는데 마음으로 고친 의사가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식의학, 식생활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다음 세 번째가 약이고 이 약이 이제 현대 약은 아니겠죠. 자연물을 주로 이용한 한약이겠죠. 9번째 가면 이제 살의, 죽인 의사까지 나와. 그런 의사도 심심찮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거는 동의가 있어야 돼요, 동의. 운동으로 치료하는 거. 심의 다음에 동의를 내야 돼, 동의. 운동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건강 유지나 회복에 운동이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로 이제 복내 양식이 크게 2가지, 이제 이 물리적 자극, 그 다음에 이제 음식, 이 2가지죠. 복내 양식. 음식은 이제 몸을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죠. 이 재료가 잘 배합이 돼서 몸에 잘 그 기능을 하려면은 잘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게 운동이 이제 잘 따라줘야죠. 운동 일종의 요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뭐 음식 재료가 좀 나빠도 요리 잘하는 사람 손에 들어가면은 요리가 상당히 맛있게 되거든요. 근데 음식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 손에 들어가면은 음식 맛이 그다지 잘 나오진 않죠. 2개가 뭐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운동이 약간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브레인 생활 건강을 관리하세요. 생활 속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맥두리, 배풀이, 철산봉, 목풀이, 당신을 100세 건강으로 초대합니다. 에너지 오르가즘과 명도, 명기 훈련, 대편한 복내 건강법, 수주천 에너지 순환 완성반, 힐링 프렌즈 명상, 성, 몸, 마음, 영혼의 완전 건강과 행복을 주는 포브레인 생활 수행.